똑똑. 거기 누군가 계신다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라. 사실 나는 매우 억울한 입장이다. 나는 인생 굴곡 없이 살아온 평범한 모범생이었다. 항상 어른들의 기대에 관심을 받으며 자랐고 대학부터 직장까지 쉼없이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왔다. 하지만 입사 후 늘 이게 맞나? 하는 끈질긴 자기의심에 시달렸고 결국 끔찍한 번아웃과 우울감이 찾아왔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다녔던 나는 현재 퇴사를 꿈꾸는 휴직자가 되었을 뿐이다. 반면 동생은 인생의 주요 순간마다 삐걱대며 방황한 문제아였다. 늘 어른들 눈밖에 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의 멸시와 구박을 받는 백수였고 자기 돈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도 사 마시지 못했다. 그랬던 문제아가 지금 내노라 하는 곳에서 작업 제안이 들어오는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는데 우린 대체 뭐가 달라? 그때부터 이 물음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며 고민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다행히 우리는 3년 동안 함께 살며 서로의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덕분에 평생 모범생이었던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피카에서 출간한 모범피 작가의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텐가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백수가 된 모범생이 성공한 문자를 보고 느낀 작은 생각의 전환에 대한 기록이자 30이 넘어 나를 찾아가는 내밀한 고백입니다. 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학교 생활에 그리 충실하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동기동창을 보면 내 자신을 한 번쯤 들여다보며 공상에 사로잡히곤 하던 그때 난 충실하고 개근까지 했는데 막 뭐 이러면서 허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투성이를 작가가 대신 대리만족시켜주는 이 책은 그저 기분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재미있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뭘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인가를 질문하면서 나다움에 대한 답을 찾아주고 있는 작가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키나와 선셋 비치에서 문제아는 울었다. 시작은 고작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다. 3,000원 정도 하는 아메리카노. 그날은 오키나와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 물놀이를 기대하며 얇은 차림으로 여행을 온 우리에게 3박 4일 동안 시종일관 쌀쌀한 날씨로 보답했던 4월의 오키나와는 드디어 우리에게 더위를 보여주려는 듯했다. 주차장에서 선셋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수리에 뜨겁게 내리꽂히는 햇볕 탓에 목이 말라왔다. 한국 사람이라면 을에 떠올릴 법한 시원한 어떤 것이 간절해졌다.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자. 앞서 걷는 엄마의 등에 대고 외쳤다. 그 순간 엄마가 나를 획 돌아보며 매서운 눈초리로 말했다. 아메리카노는 무슨 아메리카노야? 돈도 한 푼 안 보태면서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어? 그러고는 엄마는 저만치 앞서 걸어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뜨겁고 울렁이는 것이 확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선셋비치에 도착해서 나는 사진을 찍으러 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졌다. 그들의 형태가 작아져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쯤 해변 돌계단에서 바다를 마주보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랬다. 나는 가족 여행에 돈 한 푼 보태지 못한 백수였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다음 스텝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였다. 함께 패션을 전공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내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등 저마다의 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패션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했던 이유만으로 나의 소속을 빨리 결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졸업과 함께 자취방을 빼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해버린 언니와는 대비되는 행보였다. 이번 여행은 언니가 가족 여행을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었고, 여행 경비는 물론 언니가 됐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나는 스스로에게 1년이란 시간을 주기로 했을 뿐이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리며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알아가고 싶었다. 취업이라는 것은 글쎄 너무 이르게 느껴졌다.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나서 생각해봐야 할 단계가 아니었던가. 남들이 모두 트랙 위를 달린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같이 냅다 뛸 수는 없었다. 내겐 달리기보다 워밍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 단위, 월 단위로 만들어둔 1년가의 계획을 묵묵히 수행했다. 하지만 세상은 소속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가혹했고 자주 무례했다. 엄마는 내가 작업에 몰입하고 있을 때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내 작업에 코멘트를 달곤 했다. 이건 뭐니? 그림을 그리다 말았네. 가끔은 조언을 하기도 했다. 시회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웹툰을 그려보는 건? 엄마에게 나의 1년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설명은 아무리 해도 모자랐고, 부모님의 기준에 소속이 없는 자식은 그냥 놀고 먹는 백수일 뿐이었다. 아니, 애초에 잠시 멈춰있는 시간을 정의하는 단어가 없어서 문제인 건지도 모른다. 학생, 취준생, 직장인, 프리랜서,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놀고 먹는 백수가 되는 세상이니까. 엄마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면 먼저 나서서 아직 학생이라고 대답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신분에 당당했지만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아지고 미안함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은 미술을 기술로 인식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빨리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가족 모임은 더욱 고역이었다. 친척들은 나만 보면 그 기술로 미술 학원을 차리라거나 미술학원 선생님이 되라고 권유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어서 무언가가 되려고만 했다. 아마 그들에게 26살이 소속 없이 보내는 시간은 굉장한 사치인 모양이었다. 어느 설날 연회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조용히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할머니가 나가려는 나를 붙잡고, 동생 피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우리 동생 피만 용돈 줘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세뱃돈을 쥐어주셨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10만 원의 굴욕감을 맛보아야 했다. 내가 지금 여기 주저앉아 이렇게 우는 건 단순히 아메리카노 때문만이 아니란 뜻이다. 꾸역꾸역 눌러왔던 그간의 소름이 폭발한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오키나와 선셋 비치는 짜증이 날 만큼 아름다웠다. 당장이라도 캠퍼스에 옮겨보고 싶은 풍경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그림 같은 광경을 앞에 두고 당장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하나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이 현재 세상이 바라보는 나다.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서 나를 증명해야겠다. 어서 나를 증명해서 나를 향한 불안을 잠재워버려야겠다. 나는 눈부신 오키나와를 앞에 두고도 내 방의 작은 책상이 미치도록 간절해졌다. 어느새 내게 들어온 엄마와 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나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엄마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예술가네, 예술가야 했고, 언니는 남자친구랑 싸웠니? 그런가 보네. 남자친구랑 싸웠나 보네 했다. 세 여자의 완벽한 동상이몽이었다. 그래도 낭만이 흥건한 삶을 살래. 백수도 어김없이 청첩장을 받는다. 휴대폰 화면에 있는 캘린더 위젯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평일 낮에 여유로움 같은 실체 없는 로망이 옅어지고 나면 마치 재난문자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는 불안을 마주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청첩장을 받을 때나 주변 사람들의 이직, 출산 소식을 들을 때가 그렇다. 나를 뺀 모두가 인생의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만 같다. 회사 동기들이 대화방에서 주식과 부동산 정보를 나누는 것을 보아도 한없이 착잡하다. 돈을 불리기는커녕 피땀 흘려 모아놓은 적금을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언제까지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는 나의 처지 때문이다. 몇 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다가 황급히 머리 위로 떠오른 말풍선들을 쓱싹쓱싹 지워버리기 일쑤다. 숨만 쉬면서 고작 이 정도 생활을 영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참으로 쓸데없이 편리한 세상이다. 대출 이자와 휴대폰 요금, 교통비와 가스비, 앱 구독료 등이 빠져나가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잊지도 않고 꼬박꼬박 문자로 안내해준다. 가끔 실수로라도 요금 청구를 빼먹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일에 있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지 새삼 놀랍다. 어쩌면 나는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자동이체 문자 덕분에 그나마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치과를 포함한 병원비가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깨지기도 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다. 아무래도 지출이라는 것은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보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제야 체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백수로 살아가는 일은 또 어떤가? 큰맘 먹고 등록한 글짓기 수업은 코로나로 한참을 쉬었고, 퓰리처상 사진전을 보러 예술의 전당 입구까지 갔다가 갑작스러운 전시휴관 공고에 발걸음을 돌린 적도 있다. 시간은 남아도는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고 동네 여기저기에 이번 주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서글픈 현수막이 내걸렸다. 모두가 밥벌이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넌 뭘 믿고 그렇게 낭만이 흥건하냐? 라고 묻는 영화 속 대사를 수백 번도 더 되뇌일 수밖에 없다. 백수는 밀려오는 불안의 파도를 계속 넘으면서 버티는 섭보와 같다. 때로는 너무 큰 불안이 밀려와서 물속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실대는 불안 위에서 잠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서퍼 말이다. 유난히 큰 파도가 있거나 잔잔한 날이 있을 뿐이지 파도가 아예 밀려오지 않는 날은 결코 없다. 그러니 백수 생활의 가장 큰 덕목은 밀려오는 불안을 다독이면서 매일 살아내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파도를 넘는 이유는 조금은 마음에 들게 변한 내 모습 덕분이다. 매일 무표정으로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견디고 퇴근 후에 고칼로리의 음식과 술로 공허함을 달래던 내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예전보다 빈약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장바구니에 할인 상품을 골라 담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는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이게 아닌데 를 외치면서 삶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지 않고 일단 멈춰서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내 용기가 마음에 든다. 놀랍게도 한정된 잔고와 무한히 늘어난 시간이 생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료해진다. 책임과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내가 어느 곳에 시간과 돈을 쓰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 나는 꾸미는 것보다는 잃는 것에, 먹는 것보다는 배우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읽고 쓰면서 문장을 깎고 다듬으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외모와 운동, 유흥에 집착했었는데 그것들은 쳇바퀴 같은 삶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뿐 나의 진실한 욕망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안다. 30이 넘은 이제야 불필요한 껍질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여린 속살의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다. 김이나 작사가는 보통의 언어들에서 당신의 기본값은 무엇이고 어떤 모양인가? 라고 물었다. 혹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거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잃는 기분이 든다면 자신의 원래 모양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넘실대는 불안을 즐기는 서퍼의 삶은 생각보다 괜찮고 꽤 견딜만하다. 누군가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자라고 비웃는다 해도 나는 차라리 낭만이 흥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